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시고 달리 마지막 남은 이 땅의 제야 원로이시기도 한 장기표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장기표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의 김해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제1야당이 이 시기에 제1야당으로서 이 비상대책위 체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야당의 적격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직자이시기도 한 장기표 원장님을 모시고 제1야당의 진로, 현 정세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뵈서 반갑습니다. 예. 장 원장께서, 원장이라보다 장 위원장께서 고심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야당으로는 안 되겠다. 비상시국회의를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한 바 있는데 우선 장 위원장님의 이 현재의 제1야당에 대한 상황, 앞으로 진로, 일단 진단부터 하시지. 예, 저도 지난 13일 날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이 제1야당인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통렬한 이 비판과 또 그 대책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또 저나 우리 여기 이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만 들으셔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할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말하자면 당원들, 그 당의 위원장들이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 지난 13일 날 우리 박찬종 대표께서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정말 통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국민의힘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 아주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 정말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 주호영 대표 등 국민의힘 중요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을 환골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게 이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제2중대로, 즉 문재인 정권의 제2중대로 지탄받으면서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을 환골탈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야당은 그 모름지기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야당 대표 그 이름이 뭐 총재, 당수, 뭐 위원장,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지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당수인데 그 야당의 경우에는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대표, 당수의 행보, 당수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관측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은 아침마다 한마디씩 하고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폭발 직전에 있는데 이 분노를 조직화하는 일, 이 분노를 조직화해서 뭉쳐가지고 때리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장 대표께서도 그런 점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셨는데 그 당헌상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열으려 그러면요, 상임전국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이 책임 당원 4분의 1 또는 일반 당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이 각 그 지구당 위원장들, 뭐 요즘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들한테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글을 보내가지고 이 당원 말하면 쿠데타를 해야 된다. 이 지도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전국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이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을 좀 만들었는데 당원 반정이라고, 쿠데타라는 말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인조 반정 했듯이 당원 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말 저도 오랫동안 이 정치 활동도 하고 민주 활동도 했는데 집권 세력이 요즘 지금처럼 잘못하는 때는 지난날도 잘 없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야당이 제대로 분노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좀 의미 있는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거는요 그냥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뭐 아주 작은 역할을 하면서 자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데 이걸 끝장내겠다는 단호한 결기가 있어도 끝장낼 수 있을 동 말동인데 그 끝장내고자 하는 결기 자체가 안 보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런 정당은 정말로 끝장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13명이 지난 1월달에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할 때에 추가 수사 대상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또 한 사람의 비서관이 4.15 총선거 후에 이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약 30회가량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문재인이 뭐 이랬다 이런 건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친구의 당선을 위해서. 그 자체로 피의자가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인데 이런 걸 제1야당이 꽉 잡고 이걸 문제를 삼아서 추가 수사를 왜 안 하느냐 문제를 삼고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해라.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 기소만 안 되지 조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냥 입을 계속 다물고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어찌된지 국민들이 몰라요. 그런 사이에 무슨 신라젠, 옵티머스 그리고 이 라임 사건이 터졌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제대로 조사하면 이 정권 그 순간은 무너진다 그러는데 옵티머스 사건에 지금 관련자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낙연 대표도 뭐 그쪽에서 무슨 뭐 사무실 개소하는데 뭐 집기하고 1,000만 원 이상 그걸 받았다 그래가 그 관련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정부패 사건 이런 걸 묶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조직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장 대표 이렇게 모신 데서 이 말씀 드리긴 참 못한데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 입으로 부정부패 문제를 얘기 못하는 분 같아. 자신이 특가법 뇌물죄로 진역을 산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 김종인 체제는 국민의 분노를 절대 조직화할 수 없다. 그러면 핵심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많은 당원보다도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결의해서 비상대책을 종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까? 그거 제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울산시장 선거 사건 아니습니까? 부정사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총지휘해가지고 그 비서실장까지,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청와대가 총동원돼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40 몇 분이 나오는데 설사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뭐 조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연루된 10몇 명 아니습니까? 그거 지금 이미 한 10달 전에 지난 1월 달에 기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조사를 다 못 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냥 연기되고 있거든요.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이거를요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기소해서 재판하게 되면 이 정권 진짜 끝납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0달 전에 조사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한다 하고 선거 끝나고도 벌써 지금 뭐 6개월이 넘었는데 이걸 지금 기소를 제대로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잘못하는데 이에 대해서요 야당이 이걸 엄중하게 추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 이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말하자면 정통성이 없는 정권임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런데도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실형 선고해놓고 고급에서도 실형 선고해놓고 법정 구속하지 않은 데 대해서요 제1야당이 제대로 한번 따끔한 지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협위원장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울산시장 그 사건은 장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대통령 조사를 직접 해야지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가 나무랄 수도 있는데 이게 총장실에 가둬놔 버렸다. 네. 가둬놔 버렸으니까 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수사 전부 흐트러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또 하나 아주 현안으로 중요한 것이 공수처 발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공수처 법 자체가 위헌이고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공수처가 발족된다면 그건 유령기관이에요. 헌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 후보 둘, 야당목 둘을 추천하고 그래서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이 지명될 수 있는데 야당목 2명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천만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야당 몫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은 언젠가 우리가 야당 목 둘 추천해놨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발족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한가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놨다 이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말하자면 편파적인 생각을 가진 심판위원으로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날 리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애시당초에 추천위원을 2명을 지명해서 명단을 안 보내야 되고 보냈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얼마나 악법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공포정치가 되고 소련의 KGB 중국의 국가검열기관처럼 돼가지고 모든 국민을 공포 대상으로 만든다 하는 것. 이 위험성을 홍보하고 그것을 격발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저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을 돕는 제2중대 역할을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냐 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임명한 겁니다. 우리가 추천한 겁니다. 이거는요, 설사, 물론 추천, 명분은 뭐냐 하면 추천 안 하면 공수처 법을 개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천하겠다 이거거든요. 설사 자기네들이 추천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에서는 이걸 추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추천한다는 건 뭐냐? 슬쩍슬쩍 말하면서도 비판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 정말로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경과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제1야당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거든요. 이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끝장내려 그러면은 말하자면 국민 투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을 황골탈퇴시키는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광화문 복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지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지해놓고 있기 때문에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제가 이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박찬용 TV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애국심이 아주 충만한 분들 아닙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를 하고, 이 국민대회는 정말로 젊은이들이, 특히 대학 청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이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100만 이상의 이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야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장 대표에게는 제가 좀 힘든 부탁이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국회의원 104명,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3사람을 입당 안 시키는 게 참말로 해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요. 참말로.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만 입당시키고 김태호, 홍준표, 윤상현 입당 안 시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언젠가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입당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요. 이게 정신 나간 소리지. 그리고 그러니까 장 대표가 어려우시겠지만 이 104명 국회의원 플러스 3명, 107명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한 군데 모이자 하는 사발 통문을 돌려갖고 내부적으로 그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1차로 몇 명 모였다. 모인 사람 명단 발표하고 2차로 또 할 때 모인 사람 명단 발표하면 안 모인 사람이 누군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심 동체로 이 체제를 바꾸는데 장 위원장이 한번 귀축독 역할을 이게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우리 대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꼭 그걸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은 제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뭐 주택 문제에서부터 뭐 모든 거 뭐 코로나 뭐 경제 정책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만연돼 있다. 우리가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소문들, 저는 50년의 제 경험에 비추어서 뭐 실세들 뭐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 정권 지나고 어떤 정책을 두들겨 봐야 되겠는데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실세들이 단순한 주사파, 종북파가 아니라 어떤 유력지의 논설 주관이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신적 월북자들이다 하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정신적 월북자들이다. 정신적으로 평양에 가 있다. 정신적으로 김정은이 바짓가랑이나 소매자락을 잡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평화 프로세스는 이런 걸 해갖고 정권을 유지 연장하려고 하고 그런 사이에 정책은 망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기득권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기득권 유지하기 좋아요. 그리고 돈 버는 거 그다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닐 테니까. 문제는 정신적 월북자들이란데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제1야당의 국회의원 104명 플러스 3명, 107명 당협위원장 등이 콧노래나 부르고 뭐 국회에서 조금씩 반짝반짝하는 발언하고 이래갖고 국회의원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도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북한 짝사랑, 대북 저자세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를 향해서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제가 알기는 압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핵무력 강화, 남북관계 파탄, 남북관계도 지금 파탄됐습니다. 제재 해제. 제재 해제 촉구하는 거. 이런 거를요, 이 사람들이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정말 이 표현이 좀 저속한데 시부리는 겁니다. 그냥 말만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즉 이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을 우리가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는 국민적 수치입니다. 정말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결국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이 전체주의 독재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끝납니다. 제가요, 우리 박찬종 대표님 모시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 끝장내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하자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마지막 말 그건 거꾸로 해야 돼. 제가 장기표 원장을 응원하고 등에서 응원 부대장 노릇을 하지 앞장서는 건 어디까지나 장기표 원장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장기표 원장은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지금 386 세대가 80년대에 이 민주화 투쟁했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 훈장을 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울고 먹는데 이게 486대 586이 됐지요. 이 사람들 인간 장기표 신발 벗은데도 못 따라올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 무서운 존재가 지금 그 제1야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표 원장 같은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지요. 오늘 장 원장께서 분발하시고 저는 뒤에서 밀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장 원장의 주장에 다 동의하도록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